나 사실 창식 씨 볼 때마다 설레었어.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설레었거든요. 어머, 그랬어. 나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창식 씨가 내 부탁이면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랬죠. 그럼 오늘 딱 하루만 내 애인 해주면 안 될까? 애인이요? 응. 딱 하루만 내 곁에 있어줘. 좋아요. 그날 우린 이뤄질 수 없는 남녀 사이에 애틋한 뭔가가 솟아올랐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네요. 창식 씨는 역시 젊어서 좋아. 나 진짜 오랜만에 행복했어. 저도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녀 관계란 게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은 거의 자동문 수준이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늘어나기만 했네요. 나 이제 창식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아줌마. 나 앞으로 창식 씨를 애인으로 생각해도 돼? 그럼요. 애인 말고 그냥 서방님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젊은 농부꾼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연애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근데 마을의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이사를 온 희정 엄마와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네요. 나이차가 17살 차이죠. 그녀 나이가 올해 45살이거든요. 거의 엄마 뻘이죠. 다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연인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총각이에요. 저에게는 동생만 5명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애가 6명이냐며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왜 그리 많이 낳았냐고 무책임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막내 동생은 저랑 15살 차이가 나니 이제 초등학생이었죠.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어요. 큰 농사도 아니고 깨집과 토마토 농사를 지어봐야 부모님 2분이서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장남이라고 대학을 보내주셨는데 지방대의 컴퓨터공학과였고요. 그런데 대학 생활이 저랑 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만 다니고 일단 군대부터 다녀올까 싶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어린 동생들은 줄줄이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한창 수학을 해 돈을 벌어야 하는 마당에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농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영농 후계자가 되기로 했었죠. 병역 의무를 현역 대신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데 약 3년을 영농에 종사해야만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저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답니다. 한창 나이에 시골에 틀어박혀 워낙 더울 때 일을 해야 해서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오전엔 수확한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낮에는 자고 밤낮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 제대로 된 생활이 되질 않았어요. 연애요? 어림도 없었죠. 대학생 때 동아리 동기랑 딱 연애를 해본 게 전부였고요. 시골 생활 후로는 또래 여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다 보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네요. 다 때려치우고 시골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해보았지만 동생들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치 철창 없는 감옥에 지내는 것 같은 꽉 막히고 답답한 마음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그러다 우리 마을에 30여 가구 정도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도이촌이라고 해서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골의 땅값도 많이 오르고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대거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잠잠하던 우리 마을에도 활기를 띠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옥순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제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이거나 60대 초중반 아줌마들이었는데 새파란 총각 하나가 농사를 짓는답시고 돌아다니는 게 눈에 띄었나 봐요. 종종 강아지 산책을 하시던 옥순 아줌마에게 제가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날은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바치를 마치고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이던 참이었죠. 저 멀리서 하늘하늘한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누군가 다가오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총구석에 저런 분이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흰 피부에 건강미 넘치는 몸매, 그리고 햇살 아래 더욱 빛나는 미소까지. 아줌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여성스럽고 매력적이었어요. 읍내에서도 보기 힘든 미인이었죠. 오랜만에 여자다운 여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쭈뼛거리면서도 괜히 헛기침을 했네요. 그녀가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상큼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봄바람에 실려온 꽃내음인지 아니면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죠.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어요. 저기, 창식 씨 맞죠? 아,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어떻게? 창식 씨 몰랐어요? 이 동네 유명 인사인 거. 제가요? 그래요. 한창 나이에 동생들 키우고 홀어머니 고생하실까. 농사까지 짓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벌써 소문 다 났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한 건데요, 뭘. 그래도 젊은 사람이 총구석에서 농사 짓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정식으로 인사부터 해요. 저는 전원마을에 사는 옥순이라고 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내 저는 홍창식이라고 합니다. 창식 씨, 나 토마토 좀 사고 싶은데요. 토마토요? 오늘 새벽에 잘 익은 건 출하해서 딸 게 있나 모르겠네요. 저기 비닐하우스가 창식 씨 농장이죠? 네, 농장 구경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럼 이리로 들어오세요. 와,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생겼군요. 근데 생각보다 키가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높이 키워야 수확량이 많아지거든요. 어머, 저기 잘 익은 것도 몇 개 있네요. 그러게요. 저 정도면 따도 될 것 같은데. 수확해서 가져가세요. 어머,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뭐 많지도 않구만요. 그녀는 비교적 잘 익은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몇 개를 수확해서 손에 들고는 마치 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근데 진짜 덥긴 덥다. 한 5분 정도 하우스 안에 있었는데도 그녀는 얼굴이랑 몸이 땀 범벅이 되고 말았죠. 그쵸. 진짜 덥죠. 그러게요. 이래서 새벽에 일을 하시는구나. 완전 찜질방인데요. 이봐요. 땀이 완전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녀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땀 때문에 완전 달라붙어 몸에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섹시해 보이던지 제가 음흉하게 쳐다보는 걸 눈치챘는지 어머 하며 몸을 돌리는데 그 수줍은 모습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땀을 닦으며 말했죠. 창식 씨, 지금 나 보기 흉하죠? 아뇨. 그런 모습이 더 예뻐 보이고 섹시해 보여요. 호, 내가 이런 모습이 될지는 생각조차 못 해봤네요.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덥긴 해도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토마토 농장에도 와보고 창식 씨랑 인사도 하고 말이죠. 이후 옥순 아줌마는 토마토가 너무 맛있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토마토를 사가다가 한 번은 집으로 배달을 시킨 적이 있었죠. 창식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잠깐 들어왔다 가요. 네, 그럴까요? 사실 총구석에 틀어박혀 살다 보니 옥순 아줌마를 볼 때면 이성적인 감정이 종종 끌어오를 때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유부녀였죠.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왔던 거였고요. 하지만 둘 사이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저씨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면서였어요. 사실 아저씨 건강 문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병이 재발했고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옥순 아줌마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의 시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어요. 눈이 내릴 때마다 산 아래 마을은 고요 속에 갇히듯 잠겨버렸고 그 적막 속에서 홀로 남은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에 젖어들기 마련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 옥순 아줌마는 여전히 남편의 그림자가 배어있는 집 안 구석구석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옥순 아줌마의 목소리는 늘어져 있었어요.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시네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죠, 뭐. 순간 목이 메었어요. 홀로 남은 그녀가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거든요. 그래도 기운을 좀 내셔야죠. 아, 소문의 집을 파신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그 말에 옥순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지내려니 무섭기도 하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누가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팔고 도시로 가야죠. 아들네 집에 얹혀 지내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아쉽네요. 동네 말 잘 통하는 사람 하나 생겼다 싶었는데 가신다니 저는 어쩌죠? 창식의 말에 옥순 아줌마가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창식 씨야 언제 봐도 씩씩하더만요. 아뇨, 저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떠나고 싶다니까요. 그나마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시간이 이곳 생활 중 제겐 가장 행복할 때였죠. 그 순간 옥순 아줌마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곳 생활이 답답하고 지겹기만 했는데 가끔 창식 씨랑 얘기도 하고 토마토 따고 텃밭 로터리도 쳐주고 함께 참도 먹고 다 행복했던 추억이네요. 그러시면 한두 해 정도만이라도 더 계셔보세요. 저를 봐서라도요. 창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럼 창식 씨가 저 외롭지 않게 해주실 건가요? 뜻밖의 말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며 그를 향해 고정되었어요. 창식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요. 그럼요. 제가 뭐든 다 해드리죠. 정말요? 뭐든 다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옥순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죠. 그날 저녁, 그녀는 부동산에 내놓았던 집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한두 해 정도는 더 시골에 머물러 보기로 한 것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저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말이면 그녀의 텃밭에 나와 삽을 들었어요. 함께 고랑을 만들고 비밀 멀칭을 씌우고 참외, 오이, 가지, 고추 등을 심었죠. 그날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옥순 아줌마는 읍내에서 사온 막걸리를 꺼내며 제게 권했어요. 창식 씨, 이거 한잔 할래요? 오늘따라 왠지 한잔하고 싶네. 네, 그럼요. 제가 마다할 리가 있나요? 따라주는 막걸리를 받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시골 밤하늘은 언제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창식 씨, 어때요? 술 맛이 좋아요? 네. 아줌마랑 같이 마시니까 더 좋네요. 그녀는 살짝 취한 듯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어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답니다. 아줌마. 제가 아줌마를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래? 나도 창식 씨 보면 든든하고 그래. 꼭 옛날 남편 같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녀에게 제가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아줌마, 혹시 저한테 기르고 싶은 날이 오면 언제든지 기대세요.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옥순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창식 씨,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에 제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요. 창식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죠. 저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녀의 체온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에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저도 아줌마가 좋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깊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옥순 아줌마는 제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녀에게 남자로서의 제 모습을 어필하고 싶었죠. 그녀는 종종 예쁜 옷을 입고 제게 왔고 저는 그녀의 텃바디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곤 했어요. 하루는 옥순 아줌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창식 씨 혹시 저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때요? 아줌마요? 아줌마는 나이가 많아도 제 눈에는 제일 예뻐 보여요. 호호. 빈말이라도 고맙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세상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진심이에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정말 좋아요. 제 솔직한 고백에 옥순 아줌마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창식 씨, 나도 창식 씨가 좋아. 남편 떠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창식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연인이 되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젊은 남자와 나이 많은 아줌마의 연애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까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읍내 장터에 함께 갔다가 우연히 제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은 옥순 아줌마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형, 여긴 웬일이야? 옆에 이분은 누구야?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동생. 이분은 옆 동네 사시는 옥순 아줌마야. 내가 농사일 도와드리다가 잠깐 같이 나온 거야. 옥순 아줌마도 밝게 웃으며 동생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창식이 오빠가 너희 집 이야기 많이 했어. 귀여운 동생이 6명이나 있다고. 동생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제게 귓속말로 물었죠. 형, 설마 아줌마랑 사귀는 건 아니지? 저는 동생의 말에 뜨끔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동생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저와 옥순 아줌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이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 다행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동생들에게 옥순 아줌마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더욱 노력했죠. 하지만 옥순 아줌마는 개의치 않는 듯 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창식 씨, 우리 솔직해지자.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옥순 아줌마의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옥순 아줌마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창식아, 내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분이라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동생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저를 응원해 주었죠. 특히 막내 동생은 옥순 아줌마를 좋아했기에 오히려 잘 됐다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당당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시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저희는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옥순 아줌마는 제게 엄마이자 연인,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아줌마, 저에게는 아줌마가 전부예요. 아줌마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창식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저의 삶은 더 이상 철창 없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옥순 아줌마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죠.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굳건히 헤쳐나갈 거예요. 옥순 아줌마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거든요. 옥순 아줌마와 함께하는 저희의 시골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